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오늘 양지수 외인가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개장 직후부터 꾸준히 상승해 장중 코스피 같은 경우 2,440선을, 코스닥은 700선을 탈환했고요. 엿새 만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수의 업종과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대 상승, SK하이닉스는 6% 가까운 강한 시세 분출을 보여주는 등 반도체 투톱을 비롯한 오늘 소부장까지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밤사이 엔비디아 반등 소식이 외인가 기관의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대차의 전기차 5종과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등이 미 정부의 보조금 대상 차종에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에코프로와 같은 2차 전지주들 그간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내렸던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강한 장마 전선에 갇혔던 신재생 에너지주들은요, 오늘 태양광과 풍력 등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간만에 쾌청한 한을 보이고요. 최근 한 달간 양자암호 관련주들 주가가 2배에서 3배 가까이 상승한 종목도 있을 정도로 따스한 날씨 보였는데요. CES 2025를 앞두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 속에서 오늘 중국에서 5년간 양자 기술에 약 22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요, 오늘 선별적으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전자 자회사 편입 효과로 급등했던 로봇 테마주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일제히 흐린 하늘입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면서 한국 첨단 소재 이틀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모습이고요. 교촌 F&B도 오늘 맑은 하늘입니다. 경기 악화에도 치킨 수요는 견조해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이란 증권사의 긍정적인 전망이 투심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요, 오늘 장중 한때 3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약 3년치의 수조 잔고를 쌓아둔 가운데 긍정적인 조선 업황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되고요. 독감 환자가 일주일 만에 2배 이상 급증하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함께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젠텍과 같은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먹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어제 외도에서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 현대글로비스는요, 대신증권, 하나증권 등 증권사들이 잇따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와 체결한 해상운송 장기 계약을 시장에서 기대했던 수준을 상회하는 파격적인 계약으로 판단, 운임 임상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며 맑은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올해는 미국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의 역풍을 견뎌야 하는 시기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한동안 거센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바라봤는데요. 증권사 전망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키움증권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두고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7% 하향 조정했고요. 다만 상반기 주가 저점을 통과할 것으로 바라보면서 흐린 뒤 갠 날씨를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총 점검해보는 데일리 아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아스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우리 시장 2%대 네.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키워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네. 사실 좀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마냥 좀 기뻐해도 되는 걸까라는 좀 우려도 들고요. 네. 본격적으로 뭐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바라봐야 하는 건지 긍정적으로 시장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업종이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죠. 근데 그 반도체가 올해 업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오늘 같은 시장은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상승력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제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확대성이 더욱더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인공지능 판이 커지게 된다면 당연히 반도체 또한 긍정적으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반도체 업황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력이 나왔고,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같이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양자 컴퓨터로 인한 반도체 업황의 호조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오히려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강력한 수급력이 오늘 유입되면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도 같이 상승력이 나타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의 키워드는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될 것이고, 이 양자 컴퓨터에서 파생되는 인공지능, AI 또는 이제 AI 반도체, 그리고 로봇, 그 다음에 자율주행, 그리고 양자 보안,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양자 컴퓨팅에서 관련된 이 파생되는 섹터들이 올해 시초는 조금 강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에 이 반도체 업황 또한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AI 데이터 센터, 한마디로 이제 이 AI 확대에 따른 이 데이터 센터의 지속적인 확장력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고, 특히 작년보다 더욱더 가속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조금 이제 이 HBM 같은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AI 관련 반도체 쪽은 아무래도 올해도 호조를 기록할 것이고,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그에 따른 다른 이제 반도체 장비나 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5종 자동차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보조금을 이제 확정 지급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이 오늘 좀 반등력을 바닥에서 좀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도 같이 현재 지금 동반 상승력을 좀 잘 보이고 있고, 또 이 중국 쪽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감염병 또 소식이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쪽도 어느 정도 조금 긍정적인 흐름을 또 같이 받쳐주면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이 좀 코스닥을 좀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어쨌건 반도체 쪽에 긍정적인 수급,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쪽의 긍정적인 수급이 오늘과 같은 이 시장 상승력을 좀 잘 만들어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히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00선 이하로만 내려오면 꼭 저가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이 되면서 시장 상승력을 좀 강력하게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좀 자주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쉽사리 2,300선 밑으로는 밀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코스닥도 이상하게 650선 밑으로만 내려가면 또 이제 강력한 수급이 또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코스닥도 650선은 크게 이탈되지 않는 흐름을 앞으로도 좀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들
이대로 시장이 지속적으로 나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또 크게 밀리지도 않는 시장이 앞으로 형성이 될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반도체나 아니면 이제 인공지능 또는 자율주행 또는 이 양자보안 또는 로봇 이런 관련 종목들을 좀 이슈적으로 좀 접근을 해서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좀 상반기에 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대로 이제 증시가 쭉 올라간다 아니면 내려간다라고 지금은 조금 이제 이 전망을 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이 확연하게 좀 불거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방향성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2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좀 저점을 잘 다져가면서 바닥권에서 좀 등락이 번복되는 흐름이 계속적으로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와 같이 함께 이슈에 따른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공략하는 그리고 요즘 그 이슈에 따라서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노리시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고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뿐 아니라 소부장까지 온기가 돌고 있고요. 무엇보다 2차 전지, 제약 바이오까지 긍정적인 흐름 나타나고 있다는 거 저희가 시장에서 좀 특징적으로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장 안에서의 기회를 저희가 또 찾아봐야 할 텐데 파트너님께서는 오늘 어떤 테마와 섹터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세 가지 테마 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양자 컴퓨팅입니다. AI의 디레일을 새로운 테마로 최근 양자 컴퓨터가 부각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AI 반도체입니다. 파트너님께서 매주 점검해 주시고 계시는 AI 반도체인데 어제 저희 데일리아스탁 탑픽이었던 에이징랜드가요. 오늘 또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오늘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안에서 어떤 쪽의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지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뭐 오프닝에서도 말씀 언급해 주셨지만 저희가 또 양자 컴퓨터 안에서 어떤 종목들 좀 바라볼 수 있을지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양자 컴퓨터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올해 상반기에 좀 핵심 근본적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다양하게 파생되는 또 키워드들이 또 관련 테마로 움직일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일단 이제 이렇게 양자 컴퓨팅이 핵심 키워드가 된 이유가 있죠. 바로 구글이 윌로우라는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 칩을 이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올해 또는 내년부터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가 상용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도 중국도 바로 이 쭈층즈 3.0이라는 이 양자 프로세서 칩 관련 논문을 이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과 이 미국 간의 이제 기술 패권 경쟁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 양자 컴퓨터에 관련한 그런 이슈를 좀 계속적으로 만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가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인공지능 쪽이 더 발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성형 AI에서 이 피지컬 AI, 즉 사람처럼 이제 판단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로봇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 그래서 이 피지컬 AI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AI가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좀 커질 수 있다. 이 커지는 로봇 시장을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된다라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이제 투자 방향성. 그래서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늘려가면서 이제 자회사로 편입하는 이제 사건이 발생이 됐죠.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런 행보들, 빅테크들의 행보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로봇도 아무래도 핫 이슈, 한마디로 양자 컴퓨터에서 파생되는 핫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이제 이 피지컬 인공지능으로 발전을 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소프트웨어에서 이제 한마디로 칩에서부터 소프트웨어, 인프라까지 AI와 양자 컴퓨팅이 화학적 물리적 결합이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 다양하게 이 양자 컴퓨팅은 다양한 섹터의 파생 섹터를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올 상반기에는 강한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2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고 있는 이제 양자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늘도 또 핫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드리는 종목이 이제 솔리드.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눌렸을 때 매수하라고 했는데 눌리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이제 지속적인 상승력이 조금 더 유지가 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7,800원. 또 돌파된다면 8,9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현재 섹터상 충분히 좀 그 기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드린 종목이 이제 코이버라는 종목이었죠. 언급하자마자 이제 급등력이 줄줄줄 나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2달 정도 강세 흐름을 만들어냈고, 제가 이제 언급드린 가격대에서 지금 2배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오늘 이제 9,600원 정도 자리를 찍었어요.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오면 제가 이제 저항점으로 언급드린 자리가 얼마였죠? 10,000원 정도 구간이었죠. 거의 이제 근접 터치했기 때문에 10,000원에서 11,000원 정도 구간에서는 항시 좀 저항으로 작용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좀 털어내고 조정을 받을 때를 좀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그런 포지션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 제가 또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우리넷이라는 종목이었죠. 우리넷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또 이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언급 드리자마자 이제 급등력이 나와서 3일 연속 상승력을 유지하다가 오늘 또 한 번 급등력이 나왔는데, 오늘은 조금 이제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매도도 할 수 있겠지만, 만약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직까지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좀 유지해 가시고요. 월요일 날 흐름 봐서 월요일 날 만약에 오늘 종가보다 시초가 뜨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그대로 또 장대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도직격으로 거래량 잔뜩 터진 상황에서 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력한 매수 수급만 붙으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매도할지 매수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도할지 판단은 월요일 날 흐름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홀딩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제 저항점으로 언급드렸던 9,500원 자리는 오늘 이제 충분히 터치하고도 남았습니다. 1,400원 정도짜리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1차 목표치를 이제 충분히 터치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기조상 11,500원, 8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시장에 강력한 수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장대 양봉을 맞는다면 11,500원, 800원 정도 자리까지 조금 더 홀딩감 좀 유지해 가시면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언급을 드린 게, 원래는 이제 한국 정보 인증을 언급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곁다리로 언급드린 이제 QSI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QSI를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봐야 되는데, 원래 오늘 제가 또 한 번에 이제 2차 매수 사인을 좀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밀리지 않는 상황에서 9,300원 근접하게 좀 조정을 거치고 나서 좀 버티고 있는 흐름을 보였고, 다른 종목들은 다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데 이 종목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시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종목을 언급드렸는데 장중에 무려 이제 23%나 급등력이 나왔고 오늘 좀 윗꼬리는 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 조금 이제 목표로 형성했던 11,100원 정도 자리는 오늘 충분히 터치하고도 남았죠, 그렇죠? 그래서 1차 목표치는 터치는 했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좀 급등력이 또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자본 총계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직도 한 832억 정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양자 관련으로 부각을 받지 않았다면 이 종목은 굉장히 저평가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
올라와서 본연의 자산 가치를 살짝 넘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력이 좀 높을 것 같고, 특히 이제 QSI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레이저 전문 업체이고, 이 파워툴이나 이제 바코드 스캐너, 레이저 프린터에 사용되는 레이저 광반도체를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AR, VR 3차원 깊이 측정 카메라, 그리고 물류 산업용에 쓰이는 라이더 분야에 적용 가능한 3D 깊이 센서, 그리고 산업용 라이더의 이 고출력 펄스 레이저 다이오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 VR, AR 그리고 라이더를 개발했다는 건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여서 이제 라이더 관련 부품 다이오드를 개발했다는 것은 자율주행 쪽으로도 이제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거기에 지난 이제 2023년이었죠. 2023년에 이제 극저온 저자분 증폭기를 이제 개발을 했고, 또 이 극저온 저자분용 증폭기용 저자분 증폭기용 이 마이크로 파모 논리식 직접 회로 이 MMIC를 이번에 또 이제 개발 중에 있는데, 이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저자분 증폭기 모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판매를 하냐면 양자 컴퓨팅 제조사에, 즉 우리나라 상장 회사들 중에 유일하게 양자 컴퓨팅 관련 부품을 개발을 하고 조만간 이 제품을 상용화를 시켜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SI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잘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양자 컴퓨팅 테마주 살펴봤습니다. QSI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AI 반도체 한번 볼 텐데, 파트너님께서 어제 탑픽으로 좀 주셨던 에이직랜드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8%대 강세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상승이 가능하다고 어제 이제 언급을 드렸죠. 역시나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시 여러분들이 우리 방송을 딱 지켜보시면서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일단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려고 하다가 아직까지 이제 종가상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이어지면서 1차적으로 한 46,000원 정도 부분을 터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6,000원 정도를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나오면서 53,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던 측면이 있어요. 그 과거 한 2024년 3월 정도까지만 해도 8만 원대에 위치했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일단 기술적 반등력이 46,000원, 그리고 돌파가 된다면 그 50% 구간인 53,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TSMC의 이제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TSMC의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제조를 맡기는 이 팹리스 기업들이 그 제조 공정에 맞게끔 또 물리적 설계를 재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 작업을 거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에이징랜드가 하고 있고, 특히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 상당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고, 또 AI 관련 쪽에 어떤 이런 물리적 재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영업이익도 흑자 계조를 좀 잘 유지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일단 AI 반도체 쪽은 계속적으로 지금 뭐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 이슈, 이 정부의 투자 이슈,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보는 종목들이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를 좀 같이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이 퀄리타스 반도체도 이 파운드리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설계 자산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설계 자산을 이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올해부터 이제 2나노 공정으로 이제 파운드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 퀄리타스 반도체의 IP가 이제 많이 이제 팔리게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올해부터 이제 마련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만약에 개발이 돼서 잘 팔리게 된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크게 성장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이제 데이터 센터가 많이 이렇게 조금 이제 화랑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올해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 센터가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려고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냉각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이 또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GST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봐야 된다.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15,000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어느덧 지금 17,000원까지 올라갔고 이전 횡보 구간의 고점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여기서 조만간 강력한 상승 흐름을 한 번 정도 더 만들어내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고 실적도 사상 최대의 실적을 지속적으로 지금 갱신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크러버와 그리고 냉각 장치인 이 칠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이 GST를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꼭 봐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AI 반도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AI 반도체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겠고요. 관심주로는 자람 테크놀로지, 퀄리타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GST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는 이제 신재생 한번 볼 텐데 오늘의 반등이 참 반가운 쪽입니다. 파트너님께서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이 CS 윈드랑 CS 베어링 언급해주셨던 기억이 살짝 나거든요. 저희 추가적인 대응 전략 한번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고로 이제 만약에 이제 야당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이제 민주당에서 핵심 정책으로 만들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부각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은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훨씬 더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작년 2분기나 3분기부터 이제 흑자 기조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해상 풍력을 또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태양광보다는 풍력에 집중해라라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 이제 CS 윈드라는 종목과 그리고 CS 베어링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CS 윈드도 5%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CS 베어링도 오늘 무려 9% 가까이 10% 넘게 상승력이 나왔다가 지금 이제 9%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잡으셨던 분들은 충분히 지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바닥에서 막 들고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를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 있게 보시고 특히 이제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분기 기준으로 이제 가동률이 76%까지 회복이 되었고 3분기에는 이제 90%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반기 수주 잔고로 88% 이상 확보했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이 지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데일리 아스닥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김자린입니다. 2%대 강한 빨간불입니다. 외국인 기관도 돌아왔고요. 산타랠리는 없었는데 1월 효과는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새해 첫 주 마무리를 활짝 웃으면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1313 챌린지도 강한 빨간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3일 동안 13%라는 어떻게 보면 좀 악조건 속에서도 어제 이틀 동안 20% 넘는 성공률을 기록을 한 바가 있는데요. 새해에도 전체적인 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장기 포트 편입이 있는 날인데요. 오늘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고요. 총 이미 5가지 종목이 있기 때문에 편출되는 종목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챌린지 8주차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종목들 있고요. SOS랩은 2차 목표가 15,000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기준으로 14,00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리뷰 다시 한번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성공률은 1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진시스템 ESS 관련된 종목이죠. 오늘 추가적인 7% 정도의 강세와 함께 다시 성공률 자체가 2자릿대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2%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대동기업,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제 집계 이후에 12시 반 구간부터 가파른 상승세가 나오더니 결국 2자릿대 급등세로 마무리가 됐던 종목입니다. 다만 오늘장 기준으로는 소폭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리고 함께 들어간 시메스 역시나 로봇주로 엮이면서 함께 올라갔던 종목이죠. 로봇 종목들 이제 뭐 새해부터 정재계도 그렇고 그리고 글로벌 주요 기업들까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신사업으로 낙점을 했습니다. 로봇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다만 오늘장 기준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2차 목표가 잡아드렸는데 28,000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성공률은 9%입니다. 함께 로봇으로 엮여있는 에브리봇은 어제 새롭게 들어갔는데요. 오늘장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1% 약세입니다. 다음 장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셀바스 AI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의료 AI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장에 소폭의 하락불을 켜고 있긴 하지만 성공률 자체는 하루 만에 4% 가까이 받게 됐습니다. 6가지 종목들의 누적 성공률을 합쳐보니까요. 현재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46.86%입니다. 3일 동안 46%를 넘어선 거면 사실 하루 동안 15% 넘는 성공률을 보여주셨다는 건데요. 연초, 연말 이렇게 걸쳐있던 챌린지 8주차 더더욱 의미 있는 성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우리 파트너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항해사 이용철 파트너입니다. 이번 8주차에서는 좀 3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높은 성공률로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여러분들 제가 앞서서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짚어드렸던 대로 시장 이제는 강한 반등세가 접어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1313 챌린지 포트에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안 좋았을 때도 우리 1313 챌린지 포트에는 실패라는 주에도 대부분 다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로 마무리를 했던 이력이 있었죠. 그만큼 상승장에서 회복장에서는 더욱 큰 상승률과 함께 1313 챌린지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년에도 함께하는 1313 챌린지 남은 9주차, 10주차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9주차 첫 시작을 열어줄 2가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나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연말 연초 쉬어갔음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 만에 46%라는 성공률 달성한 8주차 1313 챌린지입니다. 오늘 시장 반등과 함께 또 기분 좋은 저희가 8주차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하나씩 리뷰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저희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SOS랩부터 바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OS랩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 목표가를 상향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보유 유지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도 나와 있어요. 보면 이 SOS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한번 돌파했다가 다시 이탈했죠. 그 이후에 원래는 좀 더 눌렸어야 정상인데 추가적인 조정 장세가 제한되는 선에서 11,5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11선조차도
터치하지 않았죠. 그만큼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경우에는 한 2천만 주 정도의 거래량만 동반해 줬을 때에 다시 한번 강한 이제 앞서서 견조로운 상승세보다는 추가 강한 슈팅까지 12월 18일 날 상한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에 준하는 강한 상승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2차 목표가 이후에 추가 여러분들과 함께 등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 서진 시스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진 시스템은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이어가는 종목이죠. 자, 이렇게 12월 30일 그리고 11월 2일 그리고 1월 3일에 걸쳐서 3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종목입니다. 그로 인해서 10%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드렸을 때 앞서서 그 등대 캔들을 말씀을 드렸고 이 등대 캔들에서 추가적인 그 상승 추세가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241선 이동평균선을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검정선, 이 241선 터치할 때마다 이렇게 강한 반등세가 이어졌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은 12월 2일 날에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그리고 12월 27일 날 소개해드리면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로 목표가 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목표가 달성을 확실하게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 저희가 함께하는 등대에서 목표가 달성하는지 여부와 추가 대응 방안들을 잡아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이 종목은 그만큼 굉장히 상승 모멘텀이 메리트가 큰 종목이다 보니까 이 종목은 장기 포트로 편입을 시키고요. 편출 종목은 LS 에코에너지를 빼고 서진 시스템을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좀 오랜 기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대동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동기어의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도 명확하죠. 그런 상황에서 전거래일 장중 19%가 넘어가는 상승세로 2차 목표가 15,7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목표가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어제 매도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종목 단기간에 조금 더 눌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 13,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지켜볼 예정이니까 혹시라도 이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한 등대에서 같이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 시메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메스의 경우에도 장중 8%가 넘어가는 낙폭이 이어졌었는데 이걸 4%대까지 회복을 시켰습니다. 이러면서 낙폭을 축소를 한 상황인데 중요한 건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냐 이 부분입니다. 바로 이 등대봉의 종가 부근. 자, 이렇게 12월 30일 날 장중 17%가 넘어가는 상승세. 이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이렇게 분봉 기준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이렇게 강한 매수세로 인해서 추가 상승 랠리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2차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 유효하고요. 다음 종목 에브리봇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봇은 조금은 아쉽습니다.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전거래에 강한 상승세가 이어서 오늘 좀 차익 실현이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분봉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저가에서 거래량이 이제 강하게 유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 일본 기준으로 중요 지지 라인대인 17,3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 17,500원 기준 잡고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셀바스 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바스 AI 오늘 장중 2%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었는데 이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 대해서 저가를 계속해서 올리는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현재 삼각 수렴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따가 4시에 16시에 이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승 이 수렴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거래량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돌파 이후에 추가 상승 랠리까지 기대해 보면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46%대 성공률로 8주차 1313 챌린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종목들은 단기 포트 안의 종목들이고 저희가 장기 포트까지 함께 운영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장기 포트 안의 종목들도 상승률이 좋거든요. 이렇게 단기 종목부터 중장기 종목까지 든든하게 좀 포트를 채워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라는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또 앞서 이 종목 리뷰해 주시면서 등대 언급을 해주셔가지고요. 등대 안에서 어떤 도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네, 등대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난 주차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이죠. 바로 AD 테크놀로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중에 25% 이상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1차 목표가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기존에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앞선 주차들에 대한 종목들 추가 전략까지도 계속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하는 등대에서 이러한 전략들을 함께 쌓아 나가시고 좋은 종목들은 다시 한번 저가 재매수할 수 있는 기준까지 잡아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여러 가지 정보들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보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 저희 8주차의 이 성공을 좀 뒤로 한 채로 이제 9주차 문을 활짝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릴 종목은요, 바로 가온칩스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온 배경은요, 가장 먼저 가온칩스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온칩스의 경우에는 시스템 반도체 전문 디자인 솔루션 업체입니다. ASIC라는 주문형 반도체 설계가 AI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앞으로의 성장세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ASIC라는 주문형 반도체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 확장 너무나도 명확한 시장이죠. 그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확장성까지, 성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나노미터 공정의 반도체 설계에 수주를 성공을 했습니다. 앞서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한 가지 파이프라인뿐만 아니라 좀 다방면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마지막 세 번째도 한번 보시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수주 규모를 대폭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뿐만 아니라 외형 성장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했고요. 이 종목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앞서서 큰 틀에서 하락 추세가 굉장히 깊었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4월 달부터 이어왔던 이 하락 추세를 1차 하락 추세, 2차 하락 추세를 통해서 모두 다 넘겼습니다. 넘겼을 때 거래량이 유입이 안 되면 1차 하락 추세 있을 때 거래량 유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조정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대량 거래량이 유입이 되면서 등대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었던 상황이죠. 그로 인해서 이렇게 하단 구간에서 제가 보시면은 등대 화살표 보이시죠? 이 빨간색 등대 화살표도 포착이 됐습니다. 이 등대 화살표 제가 어떤 부분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는 건 이제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제가 함께한 등대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추세가 등대 화살표 포착된 이후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죠. 상승 추세 이후에 전 고점까지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더 눌린다 하더라도 자, 4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46,000 목표가는 46,250원 기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38,1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새해와 함께 이 종목 힘차게 달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상승 모멘텀이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자회사인 갤럭시와 메타버스가 블록체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이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빼놓고 올라가지는 않았죠. 그로 인해서 최근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가상화폐 대통령이라고 이제 별명을 붙일 수 있을 만큼 가상화폐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 취임식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언급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 단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 대한 상승 모멘텀 또한 유지가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역사랑 상품권 3천억 원 증액 예산을 제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지역화폐인 제로페이와 복합 결제가 가능한 머니트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또 국내에 대한 수혜까지도 받아갈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STO 토큰 증권 발행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STO에 대한 신사업까지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모두 다 함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종목은 2024년도 초에 하락 추세가 계속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 이 하락 추세를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을 때 그냥 넘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죠.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등대 캔들이 발생을 해야 추세가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상승 추세로의 추세가 전환이 되었는데 중요한 건 이 상승 추세를 한 번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장중에 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이 상승 추세를 저항 라인대로 한 번 더 저항을 받고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을 했는데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상승 추세가 상승 모멘텀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적으로 그리고 신사업까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라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시면 중요 지지 라인대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요. 자, 중요 지지 라인대인 7,300원 라인대, 이 7,300원 라인대에서는 계속해서 바닥권대에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 그래서 이 종목 추가적인 강한 급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8,580원, 손절가 72,000원, 7,200원 잡아드리고 함께하는 포트에서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주차 문을 열어줄 저희 1313 챌린지 두 가지 종목 오늘 편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안에서 가온칩스, STO 관련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꼽아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저희 프로그램 진행되는 동안요, 이제 상승폭이 살짝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2,400선과 700선을 각각 지켜주고 있는 양지수인데요. 저희 오후장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오후장 대응 전략 제가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 당선인의 당선 해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취임식 직후에는 안정화를 찾는 흐름, 이번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차트 네모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박스권은 제가 지난 시간부터 쳤던 그대로 쳐온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앞서서 제가 2,385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계속해서 하락은 했지만 이 2,385 라인대를 지켜주는 선에서 결국에는 오늘 장중 2.32%라는 강한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는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절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환율이 높을 만한 이유는 CDS 프리미엄도 그때보다 훨씬 더 정상적이고요. 경상수지도 정상화 수준에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바로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치적인 리스크, 국외에는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 이후에는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국내 안에서 마찬가지로 이 정치적 리스크는 이제는 소폭 정상화 단계로 돌입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저가 매수세로 인해서 강한 반등세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오전장 이어서 조금 상승폭 반납했다 한다 하더라도 코스피 지수 2,40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 좀 더 디테일하게 봤을 때 2,420입니다. 오늘 조정을 더 받는다 하더라도 이 2,420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강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눌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겁먹으실 필요 없다라는 점 한 번 더 참고해 보시면서 새해 저희 1313 챌린지 포트 이용철 항해사와 함께 힘차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져 주기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